예, 이번 시간에는 6장 2절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볼륨스 유징 실린더리컬 쉘에서 실린더리컬 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통의 건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통의 건널비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금 여기 적절한 게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의 부피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루마리 휴지라는 것은 결국 그 두루마리 휴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한 휴지를 이렇게 한 둘레를 잘라내면은 그 둘레에 대한 건널비가 나오죠. 그것들을 다 합치면 되겠죠. 양파의 부피를 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양파 껍질을 다 합치면 돼요. 근데 양파 껍질이 되게 얇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껍데기들을 다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볼륨 유징 크로스 섹션 해가지고 우리는 절단면 이용해서 이미 부피를 구했는데 왜 우리가 실린더리컬 쉘, 왜 이런 괴상한 방법, 왜 우리가 건널비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야 되느냐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피라는 것은 A에서 B까지 X축을 회전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거 했죠. 크로스 섹션 에리아 할 때. 예. 근데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이것이 구하기 그나마 쉬운 형태였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한 10%도 안 되고요. 실제로 핵심을 했습니다. 실린더리컬 쉘을 쓰는 이유는 요 AX는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AX가 이상하게 생겨서 적분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 요게 한 90% 돼요. 대부분요, AX가 구해지긴 구해져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적분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X는 구했는데 AX를 구해놓고 할 때 적분이 되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크로스 섹션을 쓰지 않고 이때는 실린더리컬 쉘 메소드. 예, 실린더리컬 쉘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쉘 메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파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양파 껍질의 부피를 다 구해서 합친다든가, 두루마리 휴지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은 두루마리 휴지 이제 보면 맨 겉면을 구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건널비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 면에 대한 건널비, 그 다음에 대한 건널비, 그 다음에 대한 건널비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은 건널비가 처음에는 크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두루마리 휴지는 뽑으면 뽑을수록 이렇게 반지름이 줄어드니까는. 예, 그런 방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여기 설명이 쭉 있는데요. 예제 보고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나온 게 이런 문제가 안 풀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The region enclosed by the x-axis and the parabola y는 3x-x 제곱을 회전하는데요. x는 -1 중심으로 회전했으면은 이게 솔리드 생깁니다. 이때 그 솔리드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건데요. 편의상 요거 그림 하나 불러놓고 나서 다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요렇게 초록색으로 생긴 요 솔리드의 부피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크로스 섹션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아우터 레디우스와 이너 레디우스를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한번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R의 Y는 아우러 레디우스는 바로 여기서 여기 Y가 있을 때 여기 한 점 Y가 있을 때 아우러 레디우스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아우러 레디우스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x를 풀어야 돼요. 자, 자, y가 주어졌을 때 x 구하기 위해서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4y인데 y는 이제 양수라고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9-4y네요. 그래서 결국 이 아우러 레디우스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9-4y에다가 요만큼 길이 더한 거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루트 9-4y가 되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이너 레디우스를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y라는 지점에서 이번에 요 길이를 또 구합니다. 이 길이는 스몰 ry는 2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붙은 거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9-4y에다가 플러스 1 하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9-4y가 돼요. 그래서 이거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자 하면은 이제 이건 지우고 따라서 볼륨 V는 인테그랄 y는 0부터 어디까지일까요? y는 0부터 이 녀석의 최대값 y 마이너스 아이고 이거 참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 0부터 4분의 9까지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9-4y의 제곱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9-4y의 제곱 파이를 y에 관해서 적분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이거는 그래서 계산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좀 약간 괴상하게 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고 자 y는 마이너스 5x 6승 플러스 7x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x 6승에 관한 풀면은 여기가 루트가 아니라 6승근 루트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럼 제곱하면은 3승근 루트 어쩌고저쩌고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나마 제곱이었기 때문에 루트 선에서 끝났지 얘가 만약에 3승 이러면은 이제 얘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5차 방정식 이유는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푸는 게 되게 복잡한 내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서 했던 거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제 회전을 하는데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y는 3x-x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이제 회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걸로 회전체에 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0부터 0이 여기군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회전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파티션을 나눕니다. 적당히요. 뭐 여기를 x1 뭐 여기 x2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xk-1 여기를 xk라고 할게요. 여기서처럼요. xk 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사각형 면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그 적분 초반에 이제 면적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 밑변의 길이 높이 이런 식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거를 이 빨간색 기둥 있죠. 이거 요 빨간색인데 밑면의 길이가 매우 작은 요거를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요 x는 1을 중심으로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게 잘 그려야 돼 가지고 예, 한 이쯤 가나고요. 예, 여기서 정확하게 그려야 돼서 좀 약간 시간이 걸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되고 여기 그리고 한 여기 예. 예,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된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요 빨간색 그 두께가 매우 얇은 거면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만 좀 이걸 지워야 되는데 지워라. 예, 여기가 그러니까는 요런 거 그리고 여기도 요런 거 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빨간 선을 높이로 하고 요걸 반지름 하는 회전 요 x는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걸 회전하면은 원통이 나올 텐데 이 원통에 보면은 여기만 있고 여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원통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통의 껍데기가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요 각각의 여기에서 또 회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회전을 하면 또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 원통의 껍데기, 요 원통의 껍데기 이런 것들을 다 쭉 합해 나가는 게 바로 실린더리컬 쉘 메소드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돼 있을 때 여기가 xk-1 여기가 xk 이제 약간 크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델타 xk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델타 xk고 그럼 높이는 뭐라고 줄까요? 높이는요. 그 뭐지? 델타 x 여기 델타 xk가 이 길이가 매우 작다. 0과 거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쓰던 그 책의 두께에서 A4 용지 두께처럼요. 그러면은 이 높이는요. 이 높이는 거의 F의 XK일 거예요. 이 곡선이
y는 fx로 주어져 있으면요. 이건 지금 돋보기를 쓰고 크게 본 건데 실제로는요 어떻게 생긴 형태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 빨간 선의 두께가 델타 x k 형태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생긴 걸 확대해서 이렇게 그렸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x는 마이너스 1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회전을 하면은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중심. 그러니까 요 길이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을 x는 마이너스 1 중심으로 회전하면은 현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요 길이 1 플러스 xk만큼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실린더 그 원통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가 바로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 빨간 선이죠. 빨간 선이니까 바로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원통의 건널비. 자, 우리 여러분들 원통의 건널비 배우셨죠? 원통의 건널비는 요거 펼쳐서 요 둘레의 길이 높이. 그러니까 원통의 건널비는 2파이의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이 원통의 건널비는 2파이 아유 좀 2파이의 반지름 에다가 높이는 xk에서의 함수값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쉘 하나가 바로 요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건널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요 건널비를 요 길이가 델타 xk니까 여기다가 이제 델타 xk만큼 그러니까 요 길이 그리고 요 빨간 선인데 빨간 선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두께가 있네. 그러니까 두께 곱하기 델타 x 높이 xk 요거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설명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에서 한 것처럼 현재 요런 것을 요 마이너스 1 중심으로 회전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요런 하나의 실린더 겉면만 있는 실린더죠. 속은 비어있는 요런 실린더를 합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실린더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자를 좀 대고 요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를 xk라고 하고 여기를 xk-1 그리고 두께를 델타 xk라고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델타 x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실린더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의 반지름은 x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실린더의 높이 이는 여기 y가 이거니까는 3xk 마이너스 xk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실린더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 실제 실린더의 건널비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주황색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xk가 주어져 있고 높이 yk일 때 이 실린더의 건널비 해가지고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델타 xk. 그래서 요 실린더리컬 쉘의 부피는 밑면 2파이 r, 높이 이거, 두께 델타 xk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요.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요 껍데기, 요 노랗 여기 주황색으로 되는 요 껍데기의 부피가 바로 요건데, 밑면의 반지름 요거, 높이 요거, 두께 요거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절단으로 쫙 펼쳤더니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요 주황색 부피는 뭐가 되냐면은 얘거 밑면, 높이, 두께 해가지고 2파 1 플러스 xk 요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k번째 쉘의 부피는 아까 전에 나왔듯이 밑면의 길이 1 플러스 밑면의 길이가 2파이 1 플러스 xk, 높이 3xk 마이너스 xk의 제곱, 그리고 두께 델타 xk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k는 1부터 n까지 요걸 다 더하면 되겠죠. 2파이에 1 플러스 xk에 3xk 마이너스 xk의 제곱 델타 xk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의 부피를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면의 길이가 두께가 매우 얇아지면 되죠. 지난 시간에 쓰던 A4 용지 두께처럼. 즉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v 부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편의상 요거를 vk라고 놓으면요, 얘는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v의 k가 되고요.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적분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x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이 실린더의 그 요거가 이제 이렇게 회전이 되는 형태니까 여기는 0에서 3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0에서 3 사이를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각 쉘의 부피 그리고 dx, 델타 xk는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걸 구해주면요, 2분의 45파이가 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린더리컬 쉘 메소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앞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드렸고 좀 더 일반화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필요하니까 이거 불러오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영역을 x는 l이라는 거, 여기 저기 y축 아닙니다. x는 l이라는, 예, y축에 평행한 어떤 특정한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 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크로스 섹션 개념으로 했었는데, 크로스 섹션 개념으로 할 때 이제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y라는 점이 하나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 반지름을 구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y나 fx가 만약에 fx가 뭐 사인 함수 이렇게 되면 사인 역함수에 제곱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리컬 쉘 메소드는 앞에서 보시듯이 요거에 대한 회전체 부피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걸로 할까? 예. 예, 물론 가운데는 뻥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요런 거의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괜히 다 했네. 예. 이거 지우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더 이상 안 지워지네요. 다시 그림 불러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의 부피를 구한 대신에 여기 요 부분을 회전한 거에 대한 요 부분을 회전한 것에 대한 부피를 구해서 그럼 요거를 회전하면은 요런 두께가 매우 얇은 원통형이 나오죠. 그 원통형의 부피를 갖고 다 합치면은 예, 요 파란 녀석을 회전한 것에 대한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스피어 같은 거를 할 때 구의 부피를 구할 때 이런 거 했었고 얘를 요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요 넓이를 다 합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요거를 해서 회전체를 구합니다. 그럼 요런 하나의 쉘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 쉘 하나 그리고 여기서 또 요런 쉘 하나 뭐 요런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것이 또 부피가 된다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린더컬 쉘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크로스 섹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쉘을 각각의 지점에 대한 쉘을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A부터 B까지 파티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N개의 점에 대한 파티션을 구한 다음에 여기 K번째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K번째의 쉘의 부피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황색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현재 A가 X, Y 그리고 여기가 XK-1 여기가 XK 약간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영역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C의 K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여기 Y축은 일단은 헷갈리니까 Y축은 지우고요. 현재 여기가 X는 L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A는 L보다 크다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는 A가 L보다 커야겠죠. A가 L보다 작으면 회전체가 이제 겹치는 게 나와서 좀 약간 꼬입니다. 자, 그래서 파티션을 나누고 그때 we approximate the region with rectangles based on this partition에서 요 렉탱글로 요 영역을 근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반지름이 요거고 높이가 요거인 쉘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델타 x k가 되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c의 k를 어떻게 하냐면은 c의 k를 xk와 xk-1의 중점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xk-가 xk 사이에 정확하게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k번째 쉘의 부피는 k번째 쉘의 부피는 앞에서 보셨듯이 요 길이, 높이, 두께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것이 일단 높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fck. 자, 높이, 길이, 두께인데 높이는 나와 있어요. 높이는 f의 ck로 둘게요. 그러니까 높이는 요걸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는 바로 요 반지름의 길이죠. 자, 근데 이 반지름은 뭐 이렇게 쓰면 에버리지 쉘 레디우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ck-l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두께는 델타 xk가 바로 두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요.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요 주황색을 직사각형을 xl 중심을 한 바퀴 돌린 요 쉘의 부피를 vk라고 하면요. 얘는 죄송합니다. 길이가 2파이가 빠졌네요. 여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높이 그리고 길이 2파이 ck-l 델타 xk 두께 요걸로 주어집니다. 해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륨 V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죄송합니다. 서메이션 하기 전에 요걸 다 합친 거에다가 요 두께가 매우 길이가 짧아지면 되겠죠. 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요 두께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k든 xk-든 sk든 다 한 점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2파이에 ck도 xk로 몰려서 요거를 x-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ck도 마찬가지로 x란 점으로 가고 델타 x는 dx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쉘 메소드에서 사용되는 부피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파이 높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 반지름, 여기가 높이, 그리고 여기가 두께.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쉘의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요 원통의 두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되죠. 요걸 다 합친 것이 부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 설명드렸을 때 R이 뭐 처음에 두루마리 휴지가 뭐 10cm짜리다 그러면은 10cm일 때의 겉넓이 구하고 또 두루마리 한 두루마리 빼면은 반지름이 줄죠. 그때 또 겉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빼내면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양파 껍질도 마찬가지. 양파 껍질도 처음에 있을 때 그 껍데기 빼면은 또 줄지만 또 부피가 되죠. 그럼 또 껍데기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쉘 메소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처음 접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연습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실제로는요. 자, 그래서 shell formula for levels about the vertical line. 그러니까 수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에 대한 회전체 부피는 쉘 메소드 쓸 때 볼륨 부피는 2파이 그 쉘의 반지름 그리고 쉘의 높이 그리고 두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the region bounded by the curve y는 루트 x를 x축과 x는 4로 둘러싸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를 y축으로 회전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회전체가 나오겠죠. 이거는 어떤 회전체일까요? 여기 원통에서 요런 원뿔 같은 거를 걷어낸 듯한 그런 회전체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 솔리드의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요. 아이고.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있고 y는 x제곱이 있을 때 0에서 x는 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y는 2고요. 그럼 요거를 회전해요. 요걸 회전하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 나오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예,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는 원통형에서 이런 깔때기 모양이 빠진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쉘 메소드로 할 수도 있고 크로스 섹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루트 x는 그나마 식이 단순하게 생겼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배우는 건 쉘 메소드니까 쉘 메소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에 한 점 x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쉘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쉘의 건널비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쉘이 그냥 부피하지 말고요. 그냥 건널비라고 하겠습니다. 건널비는 요걸 회전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밑변이 반지름이 R인 원에다가 높이가 H. 예, 요거의 건널비니까는 이 부피는 2파이 x 높이 h 여기서 y는 루트 x라고 그랬으니까요. h는 y죠. y는 루트 x니까 2파이 x 루트 x가 건널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0부터 4까지 쭉 따라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x가 0이면은 쉘이 없죠. 그러니까 0이고 x가 4이면은 이 쉘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4이고 높이가 2인 쉘의 건널비. 그러니까 2파이 4에다가 높이가 2인 이제 이런 건널비가 되겠고요. 그걸 이제 x축 따라서 다 합치는 거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부피 v는 인테그랄 요 쉘의 건널비 2파이 x 루트 x를 0부터 4까지 쭉 x축 따라 따라가면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건널비 부피는 요 쉘의 부피는 2파이 x 루트 x dx로 해가지고 0부터 4까지 다 더한 거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5분의 128파이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크로스 섹션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크로스 섹션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점이고 일단은 y축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점 y를 잡았을 때 이게 아우러 레디우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since 자, 아우러 레디우스는 y일 때 x는 어떻게 되나요? 요 길이는 x y가 주어졌을 때 x는 y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이너 레디우스는요. and r y는 죄송합니다. 이게 y제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y는 ry는 여기 길이 4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y는 x니까 x는 y제곱 이게 되네요. 그래서 v는 인테그랄 y는 0에서 2까지 아우러 레디우스의 제곱 이너 레디우스의 제곱을 다 합친 걸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6, 32에서 y제곱이니까 y 4승이 되죠. 그러니까 5분의 1 y 써서 5분의 1에 2에 5승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5분의 128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을 방법으로 해도 되고 쉘 메서드를 해도 되고 이건 여러분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이번에는 아까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요. 이 똑같은 녀석을 이번엔 y축이 아니라 x축으로 회전했을 때의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앞에서 비슷한 문제 했을 거예요. 크로스 섹션 메서드로 해도 되고 쉘 메서드로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한번 뭐 두 개 다 나와 있으니까요. 두 개 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0 그리고 여기가 4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크로스 섹션 메서드로 합니다. 그러면은 since 이부분은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셔 메서드니까 그냥 크로스 섹션 메서드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일 때 여기 반지름이 바로 루트 y죠. 그래서 since r x는 y는 루트 x이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볼륨 v는 반지름 제곱 요 반지름 제곱 파이 그러면은 요 크로스 섹션 회전체의 원에 대한 면적 나왔고 그거를 0에서 4까지 x축자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다 파이가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8 파이가 나오네요. 네, 요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쉘 메소드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쉘 메소드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 현재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이번에는 쉘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요런 쉘이 하나 형성되겠네요. 여기요. 네, 그래서 쉘 메서드로 할 때 하나 더 있어야겠네. 예, 여기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고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since 쉘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0이고 여기가 y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y. 높이는 전체의 길이에서 요만큼 빼진 거. 4 마이너스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는 뭐예요? x는 y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y제곱이 되죠.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쉘 레디우스는 y, 쉘 높이는 4 마이너스 y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2파이 쉘의 반지름, 쉘의 높이 요것을 0에서 2까지 x가 4이면 y는 2니까요. 그래서 0에서 2까지 요거를 y축을 따라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88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워셔 메소드나 아니면은 뭐 그냥 크로스 섹션 에리어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쉘 메소드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쉘 메소드는 여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보면요, 뭔가 되게 시작은 거창하게 막 했는데 예제 보면은 그냥 크로스 섹션 에리어를 통해서 부피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쉘 메소드를 할 수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는 예제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연습 문제 보시면요, 쉘 메소드를 안 쓰면 되게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당장 맨 첫 번째 예제만 봐도 예,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만 봐도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쉘 메소드를 쓸 때가 편할 때가 있고 크로스 섹션 에리어를 쓸 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좀 이렇게 문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쉘 메소드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처음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과제도 있고 하니까 연습을 많이 충분히 해보셔서 이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